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오늘은 위례 신도시 그리고 동탄 신도시, 광교 신도시 각각의 부동산 현업에서 실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잡담을 갖다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실 분들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례타임 부동산 최종호 사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위례타임 부동산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슈가레인, 광교 슈가레인 부동산 박정준 사장님. 안녕하세요. 슈가레인입니다. 다음, 전화 안 찍으면 안 돼. 그냥 이거 여기 사장만 예, 하면 예, 그냥 안 뺄게요. 네. 뺄게요. 그 다음, 동탄타임 정민채 사장님. 안녕하세요. 동탄타임의 정민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 분의 손님 모시고, 한 분은 투자자분이신데요. 촬영하시면 안 된대요. 근데 제가 다 찍었어요. 다 내보내드릴게요. 일단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사장님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주제는 4월까지 부동산 시황, 그리고 앞으로의 시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사장님, 하남 가밀이 입주를 하고 나서 만약 거래가 된다면은 대략 얼마에 갈 것이다, 얼마까지는 갈 것이다. 뭐 280으로 봐야지. 280이요? 위례에 80. 80%를 봐야지. 위례 차이는 많이 나지만은 거기서 자연 환경이 워낙 좋아서. 사실 뭐 근데 나는 가밀이 그렇게만 좋다고는 안 보는 게 왜냐면 좀 작고 사이즈가 작죠. 사이즈가 좀 작고 신도시가 좀 커야 되는데 또 뭐 그럴 만한 지역적으로 거기는 또 이게 도전 녹지가 많아서 있는 땅에 그렇게 하니까. 하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게 사통팔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산으로만 근데 거기가 좀 작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게 그게 북위례에서 연결은 뭐 연결되는 분위기. 예. 흥덕이 9,500세대잖아. 지금 거기가 저기 약 2,500, 약 13,000 된다고 하남 가밀이. 그럼 결코 작은 건 아니고. 하남 가미지구가 있고요. 옆에 오금지구가 있고요. 밑에 위례 신도시 전체가 다 있고요. 거여 마천 뉴타운도 있고요. 위쪽으로는 미사 신도시가 있는데 그 사이도 개발이 될 것 같아요. 실은 하남 가밀은 거기는 거기까지 개발될까요? 북위례하고 같이 붙여서 하는 게 원래 맞았었지. 북위례하고 같이 개발시켜서 같이 북위례로 같이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또 송파 생활권이잖아요. 접근성은 굉장히 좋지. 길 건너면 바로. 아니 마천역에서 택시를 그 네이버 지도로 찍잖아요. 그럼 3,000원 나온다니까 그죠? 그래서 서울 송파권 사람들이 입주권에 대한 감심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할 거야. 왜냐면은 이거 또 직업 내기면 안 되겠구나. 우리 손님 중에서는 뭐 은행원이라든가 이런 그 지점장들 아니면은 그 증권회사들 다닌 사람 이런 분들 또는 송파권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사 올라와서 실제로 청약 많이 넣고 뭐 우리 사무실에 하루에 한 9명에서 10명씩 많을 때는 상당히 많았으니까 하남 가밀 때는. 위례 신도시 사시는 분들도 실제 청약 되게 많이 하고 계약되면 폐아파트고 그러니까 가서 살겠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위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전세 사는 사람 별로 옮겨갈 사람 많아요. 당첨이 또 위례 하남 사람들이 많이 됐잖아. 땅의 순이기 때문에. 위례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몰렸겠네요. 별로 당에 사는 사람, 당에 하남 1순위 때문에 당에 1순위가 많아가지고 위례에 사는 사람이 하남 온 사람들 많이 됐고. 위례뿐만 아니라 하남 미사에서 전세 사는 사람들도 수요가 발생했을 거죠. 송파군에서 약간 은퇴하신 분 또는 거기서 또 전세 사는 사람들도 하남 가밀은 사실 송파군을 보거든. 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자기 동네 근거리에 자기 사는 집에서 한 5km 이상 반경 안 벗어나가. 그렇죠. 평균적으로. 예. 그러면 5km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대개는 친구들이나 커뮤니티 때문에 거기는 더 올라가요. 골프장 뷰라든가 이런 데, 뭐 테라스 이런 데는 송파골에 있는 어느 정도 부자들은 들어와서 살려고 하는 고주집이 괜찮다는 얘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남봉까지 뭐 동탄까지 이런 데는 또 안 가려고 하거든. 그런 거니까. 왜 여기 송파골 사람들하고 다 친구들이 많고 지인들이 많아 보니까 그 안에서만 뭉비고. 이게 연어들 회귀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자란 땅에서 결국은 다시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사람은 자기 반경 결국은 지나고 보면 자기 사는 반경에서 몇 킬로 벗어나지는 못해. 실제로. 그리고 원래 미래 신도시는 사실 판교나 분당보다 늦게 시작했어요. 물론 서울 뭐 강남이라보다 훨씬 늦게 시작했지만은 걔네들이 오르고 나서 판교나 분당이 오르고 나서 작년 12월 달부터 파리대치 위에 급격히 판교하고 분당이 올랐는데 미래 신도시가 12월 달 중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1, 2월 달에 특히 많이 올랐는데 그때 오는 분들이 대개 사는 분들이 전세 사는 사람들. 그리고 무주택자들 또는 1주택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받던 그 3년 전에 받던 가격 또는 4년 전에 받던 가격보다 거의 4억씩, 5억씩 뭐 또는 3억씩 오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웠죠. 오면서 계약 치면서. 거의 다 전세 가격이 2년차 됐을 때 갑자기 퍽 하고 올라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더욱이 갈 데가 없어서 더 매수세로 전환됐을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그 부동산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정부 대책을 믿다 파리 대책 후에 폭등하니까 거기에 대한 패닉이 하긴 8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설마 12월 계속 파리 상승했어요. 대책까지 또 네. 그 전에 올라온 거를 그나마 인정하려는데 집단적으로 패닉이 왔다고 무주택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빨라졌어. 하긴 매수의 의사결정이. 그 사람들이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조금 결정이 늦는 바람에 비싼 대가를 치렀는데 그러면서 의사결정이 빨라졌다. 하긴 그런 사람들이 무주택자에 들어가니까 뭐 자연스럽게 전세가 늘어나지. 지금 사고 들어가니까. 예. 그래서 전세가 늘어난 요인 중에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좀 그가 좀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캐슬이나 또는 유래 24단지나 이런 것들이 1월 대비해서 지금 뭐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상승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조정되는 분위기니까. 그래서 지금은 또 이미 한 5년간 올랐던 상승의 피로감 때문에 조정이 올 시기에 과도한 에너지를 발산하느라고 상승의 피로감이 빨리 오는 거죠. 저도 올해 사실은 12월 달이나 올해 연말까지 오랄 그 미리 상승 에너지가 당겨와서 상승 에너지가 빨리 와서 좀 피로감 느끼는 통에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또 내년 조금 약세장이 많이 된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사장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게 저도 사실은 1, 2, 3월 달에 이렇게 상승할 건 상상도 못했어요. 1, 2, 3월 달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침체된 상황이 이루어지다가 4월 달에 폭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4, 5, 6, 7 뭐 그때까지 좀 상승세가 이어지다가 그 다음 10월 달에 돼서야 이제 그 헬리오시티 입주 물량, 전세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완전 시장은 예측을 갖다 벗어나더라고요. 집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항상 당겨서 온답니다. 항상 예측보다는 집단적으로 네. 생각하는 모든 게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당겨서 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4월 1일 이후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이나 또는 약세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1, 2월 달 에너지가 가다 분출했다고 봐야 되고. 근데 광교뿐만이 아니라 뭐 전국적이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어떤 그 전국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니까 한꺼번에 대거 진입하면서 오르고 파리 대책이 나왔는데 파리 대책을 내가 휴가철에 제주도 공항에서 그걸 들었는데 올라오면서
핵폭탄거든요. 그랬는데 그 좀 조용해지려나 했는데 역시나 또 대거 진입하고, 예, 계속 하다가 연말에 뭐 광교뿐 아니라 뭐 전국적으로 다 올랐잖아요. 네. 하여튼 이렇게 거의 뭐 세 단계, 네, 세 단계의 세 단계나 뛰어오르고 또 올라도 이 메가톤급이야. 그렇죠. 매일 기록 갱신이야. 네. 예. 계좌를 딸 수가 근데, 없었죠. 예, 근데 광교는 지금도 뭐 소폭이지만 계속 금액은 올라가고 있고, 다들 또 이실 입주하실 분들이 노크하고 있고, 지금도 조용하지만 그래도 진성 손님은 계속 노크를 하고 있어요. 광교는 아직 매물 적체 뭐 그런 느낌은 전혀 없나요? 예, 매물 적체는 없어요. 이제 입주가 내년 중순까지 한 1년여 동안 뭐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해서 한 5,000세대 이렇게 입주하는데, 아마 임대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물은 여전히 부족해지고, 상승 기대감 속에 다들 임대시장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양도세가 계속 현실화되면서 이 세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팔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물은 점점 더 이 없어요. 양도세를 얹어서 아마 나오는 가격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3만에 또 예. 양도세를 얹어서 예. 가격이 나오고, 그 결과는 서울도, 예. 서울도 분양권 특히 레면 블리츠나 2단지나 또 3단지 개포 쪽 라인들 또는 모든 분양권 또는 그 외의 것들도 좀 더 양도세를 얹어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대책 발표를 하면 할수록 가격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이언 유탄 그게 저기 프레시 사이 그때 우리가 갔을 때 얼마였어? 그때 가격은 가격이 5구가 9억 5천, 그다음에 84가 5구 중에서 좀 좋은 게 아이언 11억 염리 3구역이 마포에 염리 3구역이 5구 중에서 좋은 게 10억 7천 9천, 약간 조금 덜한 게 한 9억 8천 9억 7천 8천. 우리 염리 3구역은 신청 불황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게 2호선하고 한 7분 5분 거리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마포의 유타운도 가면 갈수록 마포 힘을 더 이제 세지게 만든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마포도 할사 기준으로 뭐 15? 일반적으로 일반적이 되나요? 14억 찍었어요. 마포 그죠, 그렇게 되면. 마레프가 14억 찍었으니까 한 달 사이에 그렇게 확 올랐어요. 그렇죠. 요즘 흔히 말하는 직주 근접 네. 그러니까 마포가 상당히 입지적으로 보면 좋은 동네거든요. 아니 진짜 코드로 차가지가 뒤로는 서울 출신의 중심이니까. 그리고 직장인이 꾸준히 있는 지역이다, 그죠? 수요가 받쳐주잖아요. 경기도 쪽에 있던 사람이나 또는 구축에 살던 사람들이 아무튼 자꾸 들어올라 신축 아파트 자꾸 들어올라. 그렇죠. 예전에는 너무너무 낡은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로 바뀌는 바람에 전세 대출 워낙 잘 나오니까 일단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저는 동탄에 있지만 더 좋은 지금 앞에 계신 사장들이 영업하는 지금 더 좋지만 이렇게 보면 부러운 게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서울과 이분법으로 서울과 비서울로 나눠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사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다고 이렇게 넓고 뭐 녹지뷰를 놓고 가용 면적이 넓은 데 살아도 서울에 정말 뭐 나홀로 아파트 이런 데도 너무나 비싸니까 우리 생전에는 주민등록에 서울시 이런 데는 평생에 한번 찍을 수 없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은 좀 어렵네요, 우리 동탄은. 그래요. 예. 괜찮아요. 괜찮- 옛말에 있잖아요. 당연히 조정지역도 아니니까 대출도 잘 나오잖아요. 아니, 왜 그래요? 서울은 40%에다가 아니, 그게 아니라. 1주택자 아니, 30%가 장난 제가 드리고 아니에요. 싶은 얘기는 부동산은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사서 모르는 사서 뭐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했잖아, 다들. 맞아요. 사서 모르는 사면 안 파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소비재가 아니고 그렇죠. 투자재다. 근데 정부에 계신 분들이 부동산이 투자재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근데 좋겠어요. 사장님 보세요. 조금만. 옛날에 강남에 눈 감고 아무거나서 다 올랐어. 그렇죠. 좋은 동네는 지금 뭐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그냥 눈 감고 사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다 강남으로 왜 몰려?
안전하고. 그쵸. 떨어져도 덜 떨어지고 올라도 많이 오고. 그 결론은 있는 사람 이긴다는 거는 결론인 것 같아요. 이게 자본주의 시장이. 네. 부동산이 뭐 이쁘든 못났든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기다리면 돈이 된다. 그러니까 원래 그게 정답 아닐까요? 동양권 이 시장이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이 작은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말하자면은 틈새 시장이었는데 이제 그 시장이 꽉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이 많은 사람이 무조건 이기는 거죠. 네, 공부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렇죠. 공부 많이 하고 결정 못한 분들은 후회만 남을 뿐이죠. 그들이 채우는 가난이에요. 맞아. 야, 말씀 안 하신다더니. 아니 근데 1주택자분들은 시기가 언제냐를 되게 고민을 하시는데 매수하는 것보다 타이밍이 매도하는 시기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저희 사장님들이 둘다 신동자 아니 근데 아니, 아니 매수하는 주도를 시점, 따지자면 그렇죠. 그렇지, 근데 그렇지. 매도하는 시점을 잘 보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나갈 때는 잘. 그리고 한 번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 미래도 롯데캐슬이 9주 동안 앉은 자리에서 1억씩 올랐는데 계좌 한 개도 안 나와요. 계약한 거안 제 계좌 펴지고. 역시. 상승장에서는 잡을 수가 없으니까. 롯데캐슬이 맞아요. 이 중간에 깨진 게 많지. 또는 24단지 900그림부터 22단지부터 중간에 올해 1월달, 2월달은 계약 자체가 많이 깨졌어요. 롯데캐슬 입주자 카페 자체에 아예 이슈였어요. 계약된 거 매매 계약 취소하는 사람도 워낙 많아서. 그렇게 하니까 사실 중개하면서 약이 좀 올랐죠, 그죠? 왜냐면 손님한테 열심히 브리핑해서 계좌를 요청하면 가격 올리시고, 그리고 네. 올렸는데 계좌를 그럼에도 요청하면 또 안 주시고. 광교도 중도금 안 넣으신 분들은 많이 계약했어요. 광교도 계좌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계약하면 보통 다 위약금 물어요. 그렇죠. 당연하죠. 올해 한 해는 좀 현찰을 잘 가지고 있고 조금 어려운 장이 되기 때문에 장이 어려울 것 무리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이 그냥 관망도 하면서 자기 미리 들어갈 때 미리 공부하고 해놨다가 올해 안에 또는 내년쯤에 자기 볼 때는 뭐 매수할 때쯤 매수하고 그래야지. 지역적으로 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라는 게 지역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각 지역에 맞게 공부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장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다 예. 같이. 이제는 어디 갈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제 광교는 입주 시장이 되면서 일단 전세가는 하향 안정세, 하락세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어디나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입주 초기에 그건 네, 서울 경기권은 거의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뭐 분명히 겪어야 할. 그러니까 동전도 그렇고 강도도 그렇고 입주장 때 버티면 벌잖아요. 버티면 나이 벌지. 많은데 못 매물엔 버티니까 장사 맞아요. 없고, 공급엔 장사 네, 없고. 맞아요. 아 그 전세가 나중에만 버티고 광교 우리 아코님도 얘기하잖아요. 광교 대리 입주장 겪은 사람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 입주장만 견디면 되지. 그러니까 입주장을 갖다 사람들이 공포스러워가지고 못 견디니까. 그렇죠. 그 2년만 버티고 나면 이게 전세가가 그렇죠. 예. 어마어마하게 상승하는데. 회복되는데, 예. 이게 입주 지정 기간 이내에 잔금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지나면 신용과 어떤 그 연체 이런 거 부담이니까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분양가 상태로 전매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많으니까. 지금 어쨌거나 매수를 하려는 분들에게는 축제의 장이죠. 웬만하면 가격이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지금 물건은 잘 안 되는데. 아, 부럽습니다. 내가 이걸 못 하나? 내가 이걸 못 하는 거 같아. 광고 언제하십니다. 아니, 아, 내가 정부에서 찍어준대요. 그게 다 조정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강조가 올해 조정주가 안 들어간 게 맞아요. 시대한 불만입니다. 광교는 굉장히 의미가 조정 지역이 될 수가 없죠. 뭐 푸짐한 동네 왜 자꾸 들고 그렇게 그만시 할 수가 있나요? 아니 강아지 모시는 사실 이런 면에서 수원 말씀드리면 전체로 봐서 이렇게 30년 간 모양이야. 맞아요. 다른 신도시는 대개는 딱 신도시 하나만 딱딱딱 집어서 갔는데 광교는 광교가 혜택은 많이 세대수가 작잖아요. 광교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거 있습니다. 이거 불공. 다 호수공원이고 다 산이고 자, 이 방송 저- 국토 관계자 보실지도 몰라요. 저이 동탄이 있습니다. 광교는 적지만
질적으로 우수하잖아요. 저희는 많지만 그렇게 비싼 거 없습니다. 아니 뭐 좋잖아요 다. 근데 동탄이는 입주물량이 그렇게 많은데 조정지역으로 해놓으면 저는 동탄이는 좀 빼. 사실 동탄에 사실 불만이 많은 게요. 동탄이 공급량이 정말 많을 때 사실 정부에서 한 게 뭐예요? 대출 비율 늘려주고 니네 분양받으러. 왜냐면 동탄 인근의 사람들이 분양받지 않으면 그 많은 동탄 이신도시 물량을 누가 소화해 주겠냐고. 그 사람들이 또 너무 착하잖아요. 워낙 많이 분양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이제 돈을 좀 수익 실현을 할까 할 때쯤 파리대지. 그저 저희는 동탄은 폭탄을 맞은 격이라고 해야 될까? 그 정도로 참 우울해요. 신도시도 그렇고 평택 고덕 신도시도 그렇고 저는요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죠. 땅을 제가 좀 많이 판 게 아니라 되게 많이 팔았잖아요. 정말 그 저한테 제가 알았어요. 아니 분양을 하게 했으면 정면 제한도 좀 너무 타이트하고. 그래서 맞아요. 실장님 의견에 동의하고 동탄은 대출 비율을 높여주시든지 아니면 조금 이 공급 물량을 조금 타개하기 위해서 아니면 장관님한테 네. 말씀드려요. 조정 지역에서 약간 조금 제외시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동탄 정말 많이 힘듭니다. 아니 사실 예. 이렇게 신도시 개발을 하는 게 민간한테 팔아가지고 LH가 돈 벌어가지고 임대주택 그렇죠.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상 최고의 수익자는 사실 분양받은 사람도 아니고 건설사가 최고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건설사가 최고의 수익이죠. 그렇게 하는데 결과는 지금 전매를 한 사람들한테 악의 축인 것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니까 참 안타깝죠. 예, 실제 그런 분이 오히려 자금을 회전시켜주고 공급 물량도 해소해 주니까 오히려 박수 쳐주고 상을 못 줄 망정 조금 그분들한테 이렇게 너무 투기꾼이라는 어떤 그런 오명을 씌워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신도시 미분양돼가지고 저기 양도세 과세 안 하고 그거 불과 4년 5년 전인 딱 5년. 그렇죠. 5, 6년 됐죠. 네. 이래 그렇죠. 분양할 네. 때니까 딱 그때인데 그때도 그때는 분양 가져간 사람이 문제인데 이제는 그때 그쵸. 가져가서 사람. 진짜 추운 입주장에 여기 위례 롯데캐슬 전세 2억 8천 했는데 그거 다 견디고 대출 그럼. 내고 해서 야 다 견디고 위례 수익도 롯데캐슬 전세 2억 8천이야. 네, 정말 아니 그 추운 겨울에 진짜 그거 입주장 다 견디고 돈 투자했어, 대출 받았어, 이자 월세를 냈어. 100만 원 받고 저 좋은 집을 막 월세 내주고 그런 그 희생을 다 치러가지고 돈 정말 끌어 모아가지고 다 한 건데 그거 물론 안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지만 그 희생을 견딘 사람들 입장으로 인정해줘야 어느 된다는 정도. 그리고 택지 직원은 첫 입주할 때 얼마나 뭔지 많이 먹어요. 아, 맞아요. 엉망 진창. 정말로요. 그거를 공감합니다. 정말 장화 신고 다니면서 제가 그렇죠. 여기 입주장하고 그럴 때 신발 구두를 못 신었어요. 그리고 먼지가 너무 많이 옛날에 자동차 펑크도 여러 옛날에 은마 아파트 입주할 때 저는 이제 그 사대문 안이 이제 서 자라서 친구가 은마 아파트를 이사 간 거야. 근데 갔는데 완전히 진짜 장화 신고 다녀야 될 정도. 예. 그 몇 년도예요? 그리고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유,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지. 야, 니네 집에 다시 안 된다. 놀러갔다. 너무 시골이다 여기. 강남은 여기 시골이다. 은마 아파트. 그렇죠. 너네 집 몰렸구나. 개같이 내 땅을 앓았는데 뭐 이런 그때 시청 앞에서 그 83-1번인가 뭘 타고 왔는데 하루 종일 가더라고. 하루 종일. 근데 사실 분양권 이런 것들 투자해보면 분양권을 샀던 사람이 또 사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 분양권자들한테 기회들이 점점 막히고 이러니까 사실 시중에 부동산을 통한 자금 회전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네에 자영업하는 부동산 분양권을 통해서 만약에 매매를 해서 돈이 들어오면 동네 가서 기분 좋으니까 밥 먹고 또 남는 걸로 또 기타 등등 소비를 일으키는데 너무 분양권은 탈출구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동네 자영업들도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것들도 사실 레이더에 걸리네요. 내수는 완벽히 지금 침체돼 있고 예. 선행진수도 이미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내수 경기 굉장히 나쁘죠. 예, 건설결도 동의해요.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뭐 몇 년 또는 뭐 1년 또는 2년 침체되면은 노무현 때처럼 1TV, 2TV를 풀어줄 수 있는 분위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렇게 1년, 2년까지 침체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사실상 파리 대책 땅 하고 터져보고 나서 2, 3개월 동안 완전 시장 거래 죽고 했었잖아요. 물론 지금이 더 죽어있는 상황이긴 한데 관계도 어렵습니다. 뭐 조정기업 이런 얘기 잠깐 하지 마세요. 어려워요. 동탄이 너무 어렵습니다. 동탄은 조정지역에서 해제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렵죠, 그게. 이건 대표집입니다. 좀 쉬다 가는 게 맞다. 쉬다 가야 되고 안 쉬다 아니 가면은 이게 한번 이렇게 올리면 쉬잖아 장이. 안 쉬다 가면은 그래서 뭐 사실은 조정당은 조정이 없었잖아 5년 동안에. 그래서 이 5년 동안 상승률의 피로감 때문에 다시 나는 1년 내지 2년 가든지 최소한 1년 가든지 2년 가든지 조정 좀 가져야 된다. 그렇죠. 계속 또 우상향만 하는 그것도 정상적인 장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맨날? 일단 6월 이후에는 좀 더 약세장이 이어질 거로 보는데 그 이유는 일단 입주 물량이 송파 쪽에 헬로시티가 한 9,500세대가 되는데 그 입주 물량이 헬로시티의 전세를 뒤흔들면서 저는 6억을 깨질 거라 보기 때문에 헬로시티 전세가가 6억 미만으로 깨질 수 있다. 깨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유래 신도시도 영향 미치고 유래 주변에 또는 송파 신도시 전체 미치고 또는 강남권에 다 미치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흔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장이 된다, 약세장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한 11월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이게 한 6, 7월부터 시작될까요? 6, 7월부터 시작된다는 거는 전세 가격은 미리 내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리 내놔서 지금 7억대도 전세 가격이 나오잖아요. 7억대. 헬리오시티가 지금 7억대에도 나온다. 7억대도 나오지. 이미 파랑이 깨지기 호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6월 이후 그러니까 뭐 11월달, 12월달에는 6억이 깨질 수도 있다고 나는 겁니다. 아, 이게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1000세대, 2000세대짜리면은 사실은 미리 내놓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저가에 내놓고 그리고 입주하면서 점점 치고 올라가는데 헬리오는 9,500세대나 되니까 또 그게 안 될 수도 있겠군요. 미리 6개월 전에 나온다는 얘기, 헬리오. 그리고 네. 그게 선반영되고 그걸 버티는 사람들은 나중에 물론 헬리오 입주 후에 6개월 되면은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선반영, 이 상승률이 다시 나오겠지만은 이미 9,500세대의 거대한 메모드급의 물량을 아마 헬리오시티 있는 분들은 미리 겁을 내서 미리 가격을 미리 낮게 내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6억을 깨진다고 보기 때문에 유래 신도시도 전세를 그러면은 4억대 나오는 또는 4억 초반 또는 4억 일시로 깨질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게 여파가 그러면은 헬리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강동 쪽에 고덕의 입주 물량들까지 있으니까 일단은 한 19년, 20년까지는 계속 약세장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입주 물량 때문에 또는 상승의 피로감 때문에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은 최소한 1년 정도는 조정을 받고 조정을 받는 시기에 에너지를 여기서 비축을 해서 가는 게 난 맞다라고. 조정 약세장에서 여기서 겁에 질린 사람들이 많을수록 좀 가격 하방 경직성은 좀 높아지는 거고 다만 버틴다면은 2020년 이후부터는 또 다시 장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네. 일단 이번에 이 약세장이나 또 이렇게 조정 장세는 어떤 매수 시기를 자기가 유심히 봐야 되지 대세 하락장으로 안 보기 때문에 다시 매수 시기를 자기 유심히 봐야 될 시기다. 유심히 받았던 시기를 매수 가격 타이밍으로는 최적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최적의 타이밍은 좀 더 걸리겠지만은 자기 봤던 데 유심히 보고 현찰 흐름에 따라서 매수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1년 동안 열심히 찾아다니는 게 또는 뭐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찾아다녀서 자기가 필요한 데를 매수해야지. 예. 매수는 그 뭐 상승장이 2년이 떠온다, 3년이 떠온다, 그건 뭐 알지 못하지만은 일단은 최소한 1년 정도는 약세장이 좀 돼야 된다는. 그래야 시장이 또 다시 돌아갈 아, 힘이. 긍정적인 예. 약세장으로 본다니. 긍정적인 약세장.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상승을 탄력으로. 위한 약세장으로 예, 봐야지. 상승을 위한 약세장이다. 정말 좋은 말씀이고요. 광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교는 뭐 이제 입주가 본격 시작되는데 아무래도 임대 시장은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것 같고 이미 뭐 전국적으로 한 3번 크게 오르면서 여기서 또 뚜렷한 상승장은 보이지는 않고요. 실입주 하실 분들은 그렇지만 계속 노크를 하고 계시고 매매 시장은 특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 같지는 않고 강보합이나 약보합 정도로 뭐 단지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그 정도 시장이 유지될 것 같고요. 크게 광교는 1년 동안은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주변에 공사가 한창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여기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고 국내 시장 분위기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큰 폭으로 오른다거나 또 하락한다거나 광교는 그렇게 안정된 시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안정된 시장. 네. 그러니까 약간 일부 조정이라든가 그런 건 없이 좀 안정된 시장. 임대 시장은 조정 국면에 분명히 돌입할 것이고 매매 시장은 크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동탄. 네, 드디어 동탄입니다. 예, 동탄은 어떨까요? 시장이. 네, 5월 이후. 앞에 위례나 광교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우리 동탄도 뭐 별다른 건 없고요. 두 동네처럼 비슷하게 갈 것이라고 봐요. 지금 동탄도 이제 북동탄은 입주가 거의 끝났고 지금 입주 돌아오는 이제 10월부터 돌아오는 호수 부연 1차 분양부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그 8살 기준으로 전세가가 글쎄 지금 보면 한 2억 5천을 평균으로 해서 업다운 될 것 같이 형성될 것 같고요. 2억 5천까지 나보세요? 네. 근데 이제 동탄도 명암이 많이 갈리는 게요. 동탄 대로변과 동탄 순환대로 위주로는 가격이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동탄도 매가가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땅 다지기 한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한참 동안은 그 보합세 정도로 제가 봐도 동탄도 한 19년 1, 4분기까지는 뭐 보합장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개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더 떨어지면서 하겠다고 매수하시겠다고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보면 항상 안타까운 게 하락장일 때는 하락장이라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리다 못 사고 오를 때는 또 너무 올라서 겁먹고도 못 사서 결국은 아무것도 사지 못하는 걸 안타까운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많이 보는데 매도의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이 매수한테는 참 좋은 시장이라고 보고요. 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은 본인이 꾸준히 봐왔던 어떤 물건이 있다면 매수에 과감히 도전해야 그나마 다음 상승장에 내가 수익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하니까 그런 분한테는 꼭 매수를 고려해보라고 보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2019년 상반기 지나가고 나면 또 입주 물량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019년 상반기까지만 잘만 버티면은 2019년 하반기부터는 전 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가장 매수 최적기가 아닌가. 동의합니다. 제대로 보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사실 19년 4월 정도까지는 이제 입주가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그 이후엔 정말 동탄이 입주 물량이 거의 끝나가거든요. 또 입주하는 단지가 다 입주하고 나면 매물이 싹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 전에는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자기가 봐준 단지가 있다면은 네.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과감히 매수하셔야 되죠.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개입하면 안 되는데. 자, 이상으로 오늘 그 위례 그리고 광교, 동탄까지 해가지고요.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살짝 한번 짚어봤고요. 이런 방송 역시 여러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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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